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이유는 제가 한 달 전쯤에 수익 창출 그 승인 신청을 했었는데 유튜브로부터 거절당했다가 그로부터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고 최근에 승인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수익 창출 승인이 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수익 창출 승인이 되기까지는 기존에 올렸던 것들을 거의 다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비공개로 있었던 그 뭐 영상들, 뭐 제 개인적인 영상들 이런 것까지 싸그리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렸는데 승인 그 창출 그 승인이 안 날 거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저는 확신을 하면서도 그 신청을 했죠. 그런데 너무 뜻하지 않게 승인이 나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광고가 없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나온다.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분인 것 같은데 예, 바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승인 그 수익 창출 승인이 났다 하면서 뭐 주절주절 떠들었는데요. 바로 그 얘기를 할 때 즈음에 그 승인 난 게 중지가 돼 버렸습니다. 한 딱 열흘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열흘 동안 그 광고 수익이 9.14달러인가요?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9.14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환율이 한 1180원 하면은 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만 원이 아니군요. 맞네요. 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네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제 유튜브를 할 때 저는 목표가 이걸로 뭐 돈 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한 달에 커피를 원두를 한 1kg 정도를 마신다. 근데 그게 이제 롯데마트에서 9,900원을 합니다. 물론 더 비싼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마셔보니까 뭐 이게 대동소이해요. 다크로스트는 뭐 원두에 따라서 조금 맛이 차이는 나지만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9,900원짜리 마시는데요. 그 9,900원짜리를 한 달 동안 제가 마십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그냥 그 커피값, 한 달 커피값 그 정도만 벌면은 나는 만족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까지 10일 동안 그 광고 수익이 우리 돈으로 한 만 얼마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지가 됐습니다. 수익 창출 그 승인된 게 중지가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뭐 줬다 뺐냐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아싸리 처음부터 안 줬으면은 기분이 덜 나쁜데 줬다가 뺏으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싸리 그냥 두 번 연속으로 승인이 안 되고 수익 창출 신청된 게 거부됐더라면은 기분이 이렇게 불쾌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한번 거부하고 한 달 동안 있다가 그리고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좋다가 열흘 만에 다시 중지가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라리 그냥 두 번 연속 콤보로 승인이 거절됐으면은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텐데 줬다 뺏은 느낌 같기도 하고 뭐 실제 줬다 뺏은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 수익 올린 9점 몇 달러 그거는요. 뭐 애드센스를 뭐 해지하고 뭐 하면은 받을 수 있다는데 돈 만 원에 뭐 그거 번거롭게 애드센스 가입한 것도 해지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냥 유튜브 니네 먹어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세상 일에는 뭐 나쁜 일이 있으면은 뭐
그 이면에는 또 좋은 일도 있죠. 예전에 그 유명한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중에 핑크 플로이드라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유명한 그 알란 파커 감독의 영화 더 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밥 갤도프라는 그 당시 핑크 플로이드의 보컬을 맡았던 사람이 노래하고 그 주연 연기까지 맡았던 영화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영화입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에 그 메인 그 주제 음악 타이틀을 맡았던 핑크 플로이드가요. 그 사람들의 이제 대표적인 앨범 중에 The Dark Side of the Moon이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달의 뒷면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곡이에요. 다 난해하고 이런 곡인데 우리 인생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면이 있으면 그 밝은 면 뒤쪽에는 어두운 면이 있죠. 요즘 유튜브에서 뭐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카걸 그리고 뭐 무슨 피부과 의사 그리고 어제는 무슨 격투기 선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격투기 선수 얘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한때 저도 그 채널을 좀 즐겨 봤었는데 굉장히 생긴 거하고 다르게 외모랑 다르게 건실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강간범이라는 뭐 의혹이 있죠. 뭐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뭐 본인이 뭐 해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닮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뭐 성범죄자 그 알림이 서비스 들어가 가지고 확인이 가능한데요. 뭐 닮긴 닮았어요. 닮았는데 100% 확신을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네티즌들이 그냥 뭐 설왕설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유튜브로 꾸며진 그런 화려한 그들의 그 삶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이 폭로되니까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유튜브 그 승인이 중지된 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되게 막 아깝다, 아쉽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애초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어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었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의 자유, 뭐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얘기가 많이 되겠죠.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좀 대충 간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요. 또 많은 에너지를 또 소모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주변에서 뭐 구독자 10만 이상 갖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올리는 데까지 엄청난 노고가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뭐 노가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집을 하고 편집 자체도 노가다의 일이고 또 거의 뭐 하루의 대부분의 그 시간들을 유튜브만 막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까? 떡상을 할까? 막 이런 생각에만 거의 유튜브에만 매여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이게 좀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저도 이제 그 10일 동안 봤더니 흔히 노란 딱지 그 말하는 게 뭔지를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광고주에 적합하지 않은 컨텐츠들은요, 그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불복일 때도 있고, 그 노란 딱지를 딱 보는 순간 뭔가 그런 기분 있죠. 어, 뭔가 통과 의뢰에 있어서 합격하지 못한 그런 느낌들. 왠지 불량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뭔가 탄식하게 만드는. 근데 저는 이제 별 노력을 들이지 않아서 뭐 그런 뭐 아픔이나 이런 게 좀 덜한데, 정말 이거에 막 유튜브에 정말 막 사생결단으로 모든 거를 걸고 막 돈과 뭐 저기 시간과 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이런 걸 다 걸고 만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노란 딱지가 딱 붙으면은 아, 그 어떤 기분일까요? 그냥 지난 한 2, 3일 동안의 수고가 완전 헛수고, 헛짓거리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어, 그걸 보건대 저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마약 같은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중독의 소지가 있지만 저걸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이게 약간 중독의 그 요소가 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 득이 되는 면도 있다. 수익 창출이 거부된 게, 중지된 게. 왜냐면은 저도 모르게요. 이게 무슨 10달러밖에 안 되는 광고 수익을 얻은 그건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걸 봐요. 아침마다 그 다음날이 되면은 저기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가지고 그 수익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변동돼 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구독자도 많고 완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에 이제 매여 있겠습니까? 막 구독자, 조회수, 그리고 거기에 붙은 광고 수익.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4시간 그 생각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정말 진짜 일부 그 보수 유튜버들이 갖는 불만들, 갑자기 이제 막 뭐 문재인을 비판하거나 또 아니면 좌파들을 비판하고 그랬더니 전부 다 노란 딱지가 붙더라.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보니까. 제가 이제 정치 관련해가지고 막 이렇게 씨부린 거 막 이런 거 올려놓으면요. 무조건 100%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광고주가 선호하지 않는 컨텐츠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누가 감히 문재인 까고 더불어민주당 까고 이러는데 조국 욕하고 이러는데 거기다 누가 감히 광고를 붙이겠어요. 그랬다가 대깨문들한테 밉보이면은 불매운동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주들이 선호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유튜브 측에서는 아예 일찌감치 노란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노란 딱지란 게 그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선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영상 안에 뭐 특정 어떤 이름이 나온다거나 뭐 어떤 특정 단어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광고주가 선호하지 않는 영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바로 노란 딱지를 붙여버리더라고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몇 분 만에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정치 관련한 그 컨텐츠들을 안 올리게끔 되더라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세연 같은 데서 보면은 연예계 얘기를 막 하죠. 연예계 얘기를 막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정치 지향적인 그런 컨텐츠로서 어, 탄생을 했는데 이제 막 연예계 얘기를 다루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시청자들은 연예계 얘기 그만해라 하는데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채널이 없어진 거 안정권 GZSS 안정권 채널도 요즘 보니까 뭐 어떻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채널을 다시 판 건지 하여튼 그러면서 막 색소폰도 불고 뭐
노래도 하고 막 그러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뭐 노란 딱지나 이런 거를 좀 염두한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번 채널이 이렇게 폭파가 되면은 어, 다시 안정적으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폭파됩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요. 뭐 수익이고 뭐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유롭게 과거에 제가 어떤 뭐 PC통신이나 인터넷 무슨 자유 게시판 이런 데다가 보수 우파적인 글을 올렸던 것처럼 그냥 순수하게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노란 딱지가 붙건 뭐 초록 딱지가 붙건 전혀 상관 안 하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 창출이 승인됐다가 10일 만에 중지된 게 저한테는 더 약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유튜브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사람이 먼저다라고 합니다.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뭐 복지를 우선하는 좌파의 특징이 뭐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라고 하죠. 복지가 나아진 게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슬픈 얘기지만 지난주에 그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건강이 악화된 거는 한 2년이 넘었고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전에요.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그 장애인 등급 신청을 했어요. 관련 서류들을 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어, 이 지자체 주민센터인가요? 거기서 이제 저기가 왔는데 뇌병변 심한 장애, 뇌병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등급이 옛날에는 장애 등급이 1급, 뭐 2급, 3급, 뭐 4급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요. 중증, 경증 이렇게 나뉘고요. 뇌병변 같은 경우는 심한 장애 그리고 그 반대에 뭐 낮은 뭐 경도 수준의 장애가 있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뇌병변 심한 장애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옛날로 치면은 뇌병변 1급이에요. 1급 장애인. 1급 장애인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스스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스스로 밥도 못 먹고 스스로 용변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송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단어가 좀 그렇지만 그냥 산송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인지 능력도 떨어져가지고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래서 요즘 계속 불안한 게요. 진짜 재수 없어서 어디 코로나라도 걸리면은 요즘 바로 이제 확진 판정 받으면은 이송 가죠. 거의 강제적으로 이송을 갑니다. 뭐 요 근처에 이제 어떤 병원인가요? 뭐 이런 데로 이송을 가는데 가면은 과연 우리 어머니는 누가 케어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걸리는 건 뭐 이렇게 두렵지가 않은데 이런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감염되면은 거의 뭐 중환자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뭐 친구들이 이제 뭐 보자고 하는데도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만나면은 식당에 가고 밥 먹고 나면은 뭐 스타벅스 가고 이럴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다 떨고 좋은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파주에 있는 그 스타벅스 매장 거기서 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죠. 50명. 그런 거 보니까 스타벅스 가기도 이제 두려워졌어요.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복지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어, 이게 그 장애인 1급이 돼서 뭐가 좋냐. 뭐 짜잘하게 혜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장애인 보장구, 그러니까 뭐 휠체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등급으로는 90%까지 국가에서 그 보조를 해주는데요. 이게 참 웃긴 게 우리나라는 진짜 다 도둑놈들인 게요. 국가에서 뭐 요양원도 그렇지만 국가에서 90% 보조해 준다고 하면요. 원가를 엄청나게 높여 놓습니다. 그래서 90%는 국가에서 받아먹고 어 이제 장애인 입장에서는 10%만 내는데 그 10%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소비자가에 준하지 않나. 휠체어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틸팅형을 사셔야 되는데 일반형보다 조금 좀 급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정가가 88만 원입니다. 휠체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동형도 아닌데 그냥 알루미늄 쪼가리인데 88만 원이나 해요. 와, 이런 도둑놈들이 어딨나. 그래서 90%가 국가에서 대주고 저는 이제 10% 내는 건데 10% 하면 한 9만 원 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정가가 한 9만 원이면 그게 정가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자전거랑 비교해 보면 딱 개념이 딱 오실 텐데 다 그런 식입니다. 또 노인이 뭐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으니까 욕창이 생기는데 그 욕창 방지 매트리스를 사려고 그래요. 그냥 뭐 튜브에다가 바람 넣는 게 전부인데 저 중국제로 만들면은 뭐 깨야 한 15,000원? 이 정도면은 진짜 떡칠 그런 수준의 제품인데 정가가 26만 원입니다. 26만 원이. 그걸 이제 90%를 국가에서 대주는 거죠. 10%만 한 2만 6천, 3만 원만 제가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막 함부로 사서 국가 돈 낭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지요. 이 물건을 하나하나 살 때마다 의사의 전문의의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이라는 걸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걸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90%나 받으려면은 심한 장애인 수준인데요. 거의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물건 하나 사려고 장애, 보장구 진단서를 대로 환자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병원에. 이 코로나 시국에. 뭐 좀 유도리 있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차피 다 아니까, 환자 상태 아니까, 국가로부터 뭐 장애 1급 받은 사람인데, 공인된 사람인데, 그냥 써주면 안 되냐 했더니 시스템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환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 환자 데리고 가는 비용이 더 들죠. 차비부터 해가지고, 뭐 진료비 따로 내야 되죠, 또. 그리고 종이 쪼가리 하나 발급하는데 장당 2만 원씩 듭니다. 물건 2개 사려면은 종이 쪼가리가만 4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를 가는데 이제 선생님 예약도 밀려 있고 물건은 당장 사야 되니까 동네에서 급한 대로 그냥 외과, 정형외과, 또 뭐 신경과, 신경외과 이런 전문의 병원에 가가지고 떼서 물건을 구입해라 하더라고요. 종합병원에서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제가 이제 서울 강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수 우파지만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의사 부족해요. 이런 거 보면은 이 강남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엔 진짜 모든 인프라가 다 돼 있죠. 병원도 많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가려고 하는 병원들 외과, 뭐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별로 없어요. 근처에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곳에 그냥 환자 데리고 무작정 들이닥쳐야 되는데 제가 또 신사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 발급 가능합니까? 다 안 된다고 그래. 다 안 된답니다. 왜냐? 뭐 시간만 들고 돈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단서를 답니다. 자기네 병원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진료 기록이 뭐 있고 그러면은 검사도 좀 하고 이러면은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뭐 녹음까지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떼주는데 그냥 와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네 병원만 그런 거냐? 아니면은 원래 의료법상 그렇게 돼 있냐 했더니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근데 개새끼 거짓말 한 거야 보니까 그 원무과 직원인데
알아보니까 전혀 그런 의료법 같은 거 전혀 없고, 환자 가서 뭐 진료하고 그렇게 뭐 처방전 띄고 하면은 거부할 수 없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발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얄짤없이 물건도 바로 사지도 못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1급 장애인, 손 하나 까딱 못하는 1급 장애인을 들쳐매고, 뭐 표현상 그런 거죠. 하여튼 모시고 대학병원을 다시, 이걸 종이 쪼가리 두 개를 때려 종합병원을,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거 암만 건의해봤자 국회의원 새끼들 뭐 입법한다고 해도 아시죠? 한참 밀어넣다가 상정해놓고 통과도 안 되고 막 저기 하는 거. 그러면서 연봉 1억 5천씩 받습니다. 참. 이게 근데 뭐 야당이 되나 여당이 되나 진보니 좌파 뭐 우파 보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상으로는요, 뭐 극우 보수 이런 의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을 잘하고, 뭐 진보 좌파 서민파리 하는 새끼들, 뭐 복지 운운하는 새끼들 치고 제가 이런 거 건의해서 먹히는 걸 못 봤습니다. 총선 때도 그렇게 제가 저희 지역구에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뭐 다 뭐 블로그로도 전화로도 뭐 이것저것 건의해 봤는데요. 그나마 뭐 여기 이제 강남 소철에서 그런지 미통당 의원들은 그래도 귀담아 듣고 직접 의원이랑, 제가 의원도 직접 만나가지고 악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들어주는데요.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여기서 뭐 될 가능성도 없다는 거 알아서 그런지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쇼만 하고 뭐 답장도 없습니다. 답장도 없고. 암튼 뭐 장애인 이렇게 뭐 뜻하지 않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장애인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3년 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신 분들, 혹시 근데 뭐 가족에 어떤 유전력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치매셨다거나 좀 이상하게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분들 계시면요, 뭐 치매보험 요즘 선전 많이 하죠. 그런 거 한번 가입하시면은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생활비도 주고 뭐 그런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좀 약간 좀 이상하다,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뭐 조카를 보고 무슨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지 막 이런 말을 하신다거나, 뭐 갑자기 뭐 손이 아프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잘 못 쓰신다거나, 뭐 시그널이 있습니다. 분명히 중증으로 되기 전에 뭐 냄새를 못 맡으신다거나 뭐 이런 증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검사를 한번, 뇌 사진 한번 찍어 보시고, 뭐 그리고 뭐 실제 무슨 뭐 뇌병변 질환이 있거나, 뭐 요즘 뇌경색이나 어르신 보면은 그런 혈관성 치매 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보면은 나중에 그러면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 심평원에다가 이제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도. 그러니까 한번 미리미리 대처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힘이 드네요. 이렇게 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요. 아픈 사람은 정작 뭐 저렇게 치매 중증되고 뇌병변 생기고 한 당사자 분들은 이미 이제 뇌가 인지력이 안 좋아지니까, 과거에 이제 정말 막 활동적이시고 머리도 좋고 이러셨던 저희 어머니는 어디 다른 데로 떠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집에 같이 있는 저희 어머니는 그냥 뭐 흔히 말하듯이 이제 그냥 아이가 돼버리신 것 같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숨이 붙어 있는 한 뭐 자식으로서 뭐 효도를 해야지. 아무튼 뭐 유튜브 그 수익 승인됐다가 10일 만에 뺏어가 버리니까 기분이 조금 찝찝한데, 또 뭐 장애인 보장구 구매 관련해서 또 병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더 기분이 안 좋네요. 예,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